자, 막 행정착오로 부과된 훈련에 예비군이 입소하였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훈련이 가능할 경우 입소 조치를 하고요.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일 훈련은 입소 조치 없이 이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행정착오로 부과한 훈련을 행정착오로 훈련에 입소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죠? 훈련부대가? 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육군병 32시간 훈련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훈련을 들어와 버린 겁니다. 부과를 하면 안 되는데 부과를 한 거예요. 왜 행정착오가 발생했냐? 이 사람이 기본훈련 대상인 방침보류자거든요. 방침보류자로 찍어놓고 훈련 부과를 최초에 생성했던 그거를 지우지 않고 보류자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요거를 최초에 부과되어 있던 훈련을 그대로 생성된 거를 그대로 부과해버린 거예요. 들어왔어. 그럼 훈련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훈련 입소시키면 돼요. 왜? 훈련부대는 이 사람이 잘못 부과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훈련시키면 돼요. 근데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 입소 조치 없이 이수한 거 처리한다. 이거는 뭘 따르면 되죠? 앞부분에 했던 훈련 일정 조정 관련된 그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형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까요? 할 수도 있죠. 이렇게 A 동대장은 방침 보류 대상 기본훈련 대상인 A씨에 대하여 행정착오를 발생하여 연초 신분별 연차별 훈련인 32시간 동원훈련 2형을 부과하였고 A씨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32시간 훈련에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훈련부대는 정상적으로 훈련이 가능하여 8시간 1일차 훈련을 정상적으로 입소시켜 훈련시켰다. OX.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방침보류인데 이 사람이 32시간 들어갔는데 정상훈련했다고? X.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형이 나왔을 때 이걸 보셔야 됩니다. 행정착오로 부과된 거는 예비군 지휘관이 잘못한 거지 예비군 대원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 만약에 32시간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결론적으로 과부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뭐 하면 됩니까? 면제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연계해서 문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해밀에서만 나오지 본고사에서는 절대 출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자, 전년도에 부과하여 이수하지 않은 교육훈련은 해당 연도 신분, 연차, 유형별 보충훈련 시에 계속 부과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24년도에 2형 4일 32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A씨가 육군병이고요. 3년 차입니다. 올해 3년 차입니다. 이 사람을 25년도에 훈련을 부과합니다. 자원관리부대 훈련 계획을 보니까 1차, 2차, 3차 이건 4월에 있고요. 이건 6월에 있고 이건 10월에 있습니다. 자, 1차 때 전년도에 이수하지 않은 2월 훈련을 여기다 부과할 수 있습니까? 부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 3차 훈련 시에 부과하라는 겁니다. 그럼 1차 훈련은 뭘 부과해야 됩니까? 해당 연도 25년도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 훈련을 1차 훈련에 부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 가능하다? 2차, 3차 훈련부터 가능한 겁니다. 개인 차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차, 3차는. 그런데 1차에도 불구하고 2월 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년차가 아니고 7년차라면 올해 해당 연도 훈련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차에서도 부과 가능한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부과하여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해당 연도 신분, 연차, 훈련 시에 계속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낼 수가 있겠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뭘로 바꿔서 요거랑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 연도 미부가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살짝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착오로 부과하지 이수하지 않은 교육훈련은 해당 연도 계속 부과한다. 맞습니까? 행정착오 들어간 순간 이거는 재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틀리게 풀이시면 됩니다. 자, 후순위 조정된 예비군 중에서 예비군 부중대장, 기동대장, 부기동대장, 예비군 소대장, 지역대 참모로 임명된 자가 후반기 교육 이수 전에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작계훈련 전반기, 후반기 2차 훈련 무단 불참 시에는 연차별 신분에 따른 훈련 시간을 적용하여 훈련 의무를 부과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만 타 지역에서 후반기 재임용 된 경우에는 지휘원 훈련 시간을 적용하여 이수한 훈련 시간을 공제에 부과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알고 계시고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타 훈련을 더 준용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아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전출입자에 대한 훈련 부과는 전입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니다. 조치합니다. 자, 전입자, 전출자 아닙니다. 전입자. 전입자는 국동체계에 등록된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훈련 소집 통지 전달 기간을 고려하여 훈련을 부과합니다. 자, 전입 일자 기준으로 훈련 소집 통지서 2개의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비군 지휘관 지휘자는 며칠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까? 7일 전까지. 그러면 훈련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7일 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8일, 그러니까 빼기 8을 했을 때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전입자의 훈련을 부과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통지서를 못 보내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그 훈련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럼 전부대에서 훈련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받는 겁니다. 이전 토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동원훈련과 지역훈련 2개가 다른 부과한 게 지방면무청인지 예비군 지휘관인지 다를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가치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속이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동원훈련 2형이나 기본 작계는 그냥 입소해서 훈련 결과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로 같이 고려되는 겁니다. 만약에 7일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에는 기존 훈련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고 통지를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인지 못하고 그 토지서 받은 게 법적으로 유효하잖아요. 그럼 그 훈련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전입자 기준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는 날짜를 판단해야 됩니다. 훈련 날짜 기준 빼기 8. 그 날짜에. 근데 시험 문제는 8일 전에 전입 오고 하진 않겠죠? 통상 9일 전이나 10일 전에 전입을 왔고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자원관리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자원관리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수행구부대 아닙니다. 전입, 전출이 발생하고 훈련장이 동일할 때 전출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적용을 합니다. 훈련 결과는 전입부대로 처리합니다. 자,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죠? 일단은 자원관리부대 관할구역 내가 아닌 경우겠죠? 그럼 훈련을 재부과해야 되잖아요. 그 날짜를 재부과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요 날짜로 해라. 그런데 전입이 왔습니다. 이거는 7일 전이든 뭐 5일 전이든 상관없이 훈련장이 똑같아.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전입부대에서 해라. 10일 전에 왔습니다. 우리 훈련 날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원관리부대가 갔다 그러면, 훈련장이 갔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내가 10월 18일 날 훈련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10월 15일 날 부과된 훈련이 이미 받았고 훈련장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재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원관리부대가 다를 경우, 훈련장이 다를 경우엔 재부과 기준은 이걸로 판단하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 아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훈련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2개 잘 체크하시고요. 자, 3항 잘 보십시오. 1차, 2차 작계훈련은 전입부대의 훈련 주기에 맞춰서 부과합니다.
1차, 2차 작계훈련은 전입부대 훈련 주기에 맞춰서 부과합니다. 근데 전출부대에서 기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부과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1차, 2차. 3차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생략하고 작계훈련이라면 틀린 겁니다. 왜? 3차 작계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이걸 적용해 주는 겁니다. 3차 작계훈련은. 훈련장에서 하는 작계훈련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 훈련에 대해서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작계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입부대 주기에 맞춰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전출부대에서 한 경우에는 재부과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작계지역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작계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작계훈련하는 건 다르겠죠. 그런 작계지역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절차를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요 내용은 개정된 이후로 숙지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좀 깊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항은 전입기준 전달 빼기 7을 고려해, 빼기 8을 고려해서 훈련을 부과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근데 훈련장이 같을 경우에는 부과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기존 훈련 그대로 간다. 작계훈련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출을 늦게 왔든 빨리 왔든 훈련 소집선을 보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재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왜? 작계 지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3차 훈련은 훈련장에서 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1, 2차만 재부과한다. 자, 원격교육. 의무로 시행하는 원격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국방부, 원격교육은 다 국방부,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원격교육에 불참을 했으면, 자, 명칭은 원격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격교육. 1차에 무단불참하면 원격교육 2차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원격교육 미수강자 소집훈련을 합니다. 원격교육 소집교육. 그럼 여기 명칭이 바뀌겠죠. 원격교육 소집교육이라고 바뀌겠죠. 소집교육을 부과 시에 그것은 뭘로 합니까? 1차로 합니다. 그래서 원문과 상황형. 상황형으로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출제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보충훈련이기 때문에 2차 및 3차가 붙는 겁니다. 원격교육 2차, 3차 붙는 거고요. 미수강자에 대해서 소집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격교육은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 원격교육에 해야 될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통지서를 보내고 어디로? 정해진 뭐 동사무소의 교육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소집교육. 그때는 차수가 1차.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처리는 18조의 사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그러면 3차 무단불참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기타. 거주불명 등록자는 신분 및 연차별 교육훈련을 유형별로 1차 및 2차 훈련 부과 후 불참 처리합니다. 3차 훈련 부과 후에 미교부로 처리합니다. 훈련 종료 후 고발 조치합니다. 이후 해당 훈련은 계속 부과하고 뭐 합니까? 미교부 처리합니다. 자, 가항은 일단 실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예비군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주소지를 바꾼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벌칙은 3년 3천. 교육훈련 무단불참은 1년 1천이잖아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주불명 등록자는 신분별 연차 훈련을 부과하고 유형별로 1차, 2차 훈련 부과 후에 불참 처리한답니다. 통지서를 보내란 뜻입니까? 보내지 말란 뜻입니까? 그런 내용 일단 없습니다. 근데 거주불명 등록자면 뭡니까? 이미 소집통지서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주불명 다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조직훈련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그 결과를 받으면 고발하게 돼 있잖아요. 고발 끝났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병 6년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반기 작계훈련, 기본훈련, 후반기 작계훈련. 매번 그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거주불명 등록자를 고발하는데 왜 교육훈련을 부과하고 계속 고발을 하죠? 어차피 통지서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건 행정 낭비 아닌가요? 근데 모바일 송달을 보내면 그건 또 받아. 모바일 송달을 받았으면 거주불명 등록자입니까? 예비군법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받았어. 모바일 송달을 받은 경우에 받은 걸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받았어. 그럼 뭐죠? 거짓불명 등록자 고발이 가능해요? 이거는 실무 가서 싸우십시오.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대원들이 또 똑똑한 애들은 변호사 사가자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는 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왜 거짓불명 등록자냐. 이렇게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 규정이 왜 이거랑 다르다. 훈령에 나와 있는 규정 다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핵심은 뭐냐면 어차피 시험 문제가 핵심이니까 우리는 그죠? 거짓불명 등록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통지서를 받지 못하도록 이미 읍면동에서 확인된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1차, 2차 부과하고 나서 훈련은 뭘로? 그냥 불참 처리하면 됩니다. 통지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보내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안 보내도 될까요? 보내셔야 됩니다. 안 보내면 감점 적용하더라고요. 실무에서는. 어쨌든 불참 처리합니다. 그냥 고민할 거 없고요. 3차 훈련 부과하고 나서 미교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통지서를 보내지 말란 뜻입니다. 불참 처리 아니고요. 그냥 미교부 처리입니다. 통지서 안 보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 2차는 보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훈련 종료 후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뭘로 고발하죠? 거짓불명 등록으로 고발합니까? 아니면 훈련으로 고발합니까? 네? 미교부 했는데 3차 훈련에 통지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3차 교육훈련 의무가 생겼습니까? 근데 통지서를 안 받았는데 미교부에 한다면서요. 통지서를 안 받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참가할 의무가 생기나요? 고발이 가능합니까? 뭘로 고발하라는 거죠? 훈련 무단 불참으로 고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불명 등록자로 고발하라는 겁니까?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거짓불명 등록자라고 돼 있으면 이미 고발된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부과하고 한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 계속 이 훈련을 개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미교부다. 통지서 보내지 않는다. 추가 고발 없다. 거짓불명 등록자는 통지서 안 보내는 게 원칙인데 1, 2차는 보내고 무단불참 처리하고 3차는 보낼 필요도 없다. 그 이후에 훈련에 대해서는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마라. 부과는 해야 됩니다. 대신에. 말도 안 되는 훈련의 내용이 들어가서 예비군 지휘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나요? 네. 예비군 훈련의 미이수로 누적되는 예비군 훈련 시간은 편성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간부는 연령 정년까지고요. 병은 8년 차까지. 이렇게.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가 동원훈련 1형 소집 통지서 교부되기 전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은 훈련 3일 전에 취소 조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원훈련 1형이 4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취소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4월에 있는데 재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훈련 주기에 맞춰서 부과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통지서가 교부되기 전에 3일 전까지 취소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방병무청에서 안 보냈어. 그럼 뭐합니까? 받으면 됩니다. 감점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해당 훈련이 취소되면 그냥 날짜 지났으면 무조건 훈련 부과해버리는 거죠. 2형으로. 그 지방병무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 뒤는. 받았으면 부과 안 하거든요. 병무청 행정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시간 이상을 지역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 2형 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훈련 1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군 지휘관들이 이걸 잘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감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훈련 1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무조건 그 날짜 지났다 그러면 무조건 2형 때려버리십시오. 추가 훈련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할 일이지 예비군 지휘관이 확인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사항이 있는 겁니다. 3일 전 기억해 두시고요. 예비군에게 그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취소된 사실을 미인지한 예비군이 훈련을 참석한 경우에 그냥 하면 됩니다. 악용하는 거죠. 기가 조치할 경우에는 4시간 이수로 처리합니다. 자, 1차 및 2차 훈련 참석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은 참석과 동시에 폐기하면 됩니다. 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관계 서류는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고발된 그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 3차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소집통지서 지연교부로 해당 예비군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뭘로? 미교부로 처리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집통지서가 지연교부로 인해서 해당 예비군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송달 이런 건 아니겠죠. 뭐 등기로 보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게 우체국이 갑자기 막 불이 나가지고 막 탔어. 근데 불난 사실을 예비군 지휘관이 알아야 됩니까? 나는 등기 우편을 보낸 거잖아. 근데 우체국이 불이 난 걸 내가 뉴스를 보면서 막 어디 불났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그 불날 때 내가 보낸 통지서가 불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늦게 교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교부로 처리합니다. 자, 미교부로 처리한다는 건 뭡니까?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차수 증가가 없다. 말 그대로 행정착오가 아닌 겁니다. 그냥 미교부로 처리해서 넘기면 됩니다. 자, 재난, 피해, 재난 동원 관련 훈련 이수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지금 말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마 합격하시면은 이 강의를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혼란스럽지만 합격하고 나면 아, 그게 그거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거든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에 피해를 입어야 되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 때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없어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훈령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 많이 와가지고 재난지역 선포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마찬가지 피해를 입어야 되고요.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해서 뭐에 대한 해당 연도의 자녀 훈련, 이후 훈련은 제외. 이수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차 훈련도 이수 처리해준다는 뜻입니까? 네. 해당 연도의 자녀 훈련은 다 해주는 겁니다. 올해 최초로 부과돼서 3차까지 온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전년도에 이수 처리 안 된 것들이 넘어온 이후 훈련은 제외입니다. 그 밖에 훈련 이수 처리에 관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원로 국방부 지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원격 교육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게 국방부 지침으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 재난도 중앙행정기관인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방부 지침을 국방부 장관으로 절대 오답 바꾸지 않습니다. 지침과 장관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바꾸면 뭘로 바꿉니까? 국방부를 각군 지침으로 바꿔서 오답을 냅니다.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더 어렵게 공부하려고 싶어서 막 국방부 지침과 국방부 장관 막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학원 문제는 없습니다. 국방부 영하고 장관하고 지침 바꾼 게 있다고요? 영하고 국방부 영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아, 그거는 바꿀 수 있죠. 그건 이거 훈령이 아니잖아요.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령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국방부 지침과 국방부 장관은 솔직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장관의 말이 문서가 되면 지침이 되는 거고요. 말만 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고. 물론 뭐 국방부 장관이 정해도 문서로 내놓긴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게 국방부 영. 아니면 대통령령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명의 의미가 말하는 걸 받아 쓴 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의를 말하는 게 호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장관이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비군법에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그게 훈령입니다. 훈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거는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 규칙을. 그래서 시행 규칙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방부령 몇 호, 만 몇천 호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어쨌든 국방부 지침을 국방부 장관으로 오답 바꾸진 않습니다. 자, 특별재난지역에 예비군이 동원된 경우 그 동원된 시간을 훈련 시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자녀훈련 시간이 똑같죠? 다음 연도 훈련 시간 순으로 이수 처리합니다. 이후 훈련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수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부가 된 훈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제 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동원을 60시간을 동원을 했습니다. 32시간 대상자인데 32시간 이수 처리 해주고요. 다음에 32시간을 최초 부과를 해놓고 여기에 동원의 사유로 시간을 빼주면 됩니다. 28시간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4시간. 4시간 맞나요? 4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면제 처리는 아예 최초부터 시간을 없애서 줄여놓은 시간을 넣는 거고요. 이수 처리라는 건 32시간을 넣어놓고 그 이수 처리에 대한 근거를 전년도에 동원된 걸 집어넣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일정 자율 선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부분에 지금 그 인터넷을 이용한 소집 방법 있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의에서 다 끝났어야 될 내용인 거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솔직히 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에 공시된 예비군 훈련 일정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 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편제, 요구되는 동원훈련 1형과 작계 지역에 실시하는 작계 훈련에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부, 공군, 병의 경우에는 13조 사항을 따릅니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잘못된 거죠? 정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율 선택이 나오니까 소속 예비군 부대 훈련 일정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의에 나와 있는 걸 같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A동대와 B동대가 있습니다. A동대 훈련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요. B동대는 10월부터 3일부터 4일까지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가 A동대 소속에 되어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공지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지 이걸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는 건 뭡니까? 전국 단위. 이거는 일정 자율 선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정의까지 같이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정의는 제대로 바꿔줬는데 뒤에 내용은 신경 안 쓰고 뒤에 단서조항만 딱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전국 단위 훈련.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속 편제가 요구되는 동원훈련 1형 작계 훈련은 제외합니다. 위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작계 훈련은 제외한다고 했으면 이거 잘못돼 만들어진 거죠. 왜? 3차 훈련장에 실시하는 거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를 바꿔도 똑같은 말을 쓰면은 죄를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써주면 더 좋잖아. 왜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또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작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 훈련은 적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본고사 때. 근데 이게 딱 읽고 있는데 작계 지역에서 실시하는 말이 없네? 다 맞게 푸는데 나만 틀리게 푸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거는 별표 쳐놓고 외우십시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잘못 만들어진 거지만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간부 공군병 13조 사항을 준용합니다. 말 그대로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훈련부대는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이 가능한 연간 훈련 계획을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에 공시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연간 훈련 계획 예비군 앱에다 공시 안 합니다. 신청 가능한 것만 예비군 앱에 공시합니다. 그냥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공부가 목적이니까. 자, 훈련부대는 훈련 개시 30일 전 14시 15분 이내에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합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누가 해야 됩니까? 예비군 부대 가야 됩니까? 훈련부대 가야 됩니까? 자, 지금 혼란을 주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혼란을 겪고 계시니까 답을 말씀드리고 훈련부대가 맞습니다.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은 누가 공시를 해줘야 되죠? 예비군 부대가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소속 예비군 부대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인터넷을 이용한 소집 통집 방법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훈련은 누구죠? 우리 소속 부대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훈련 부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부대가 게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소집 방법 다시 한번 갈까요? 앞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부대가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예비군 부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지? 34페이지. 한참 가야 되네.
자, 자원관리부대장은 연간 수립하고요. 인터넷 소집 방법은 훈련부대가 30일 전에 국동체에 훈련 계획을 입력하고 훈련 소집 30일 14시 재무시 전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훈련부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비군 동대장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0명, 100명, 100명 그 기간을 동대장이 부과를 해놓고 공지를 해줘야만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 부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훈련 부대가라고 했으면 기본 동원훈련 2형, 기본 작기훈련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훈련장에서 하는 거? 자원관리부대잖아요. 자원관리부대가 훈련 계획도 입력하고 오고까지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훈련부대는 그런데 예비군 동대장이 지금 출제위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훈련 일정 자율 선택에 인터넷을 이용한 소집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실무하고 있는 거 그대로 상황에 내면 어떻게 하실 거죠? 맞기풀이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일정 자율 선택에 한해서만. 어쨌든 전국 단위 훈련은 무조건 훈련부대가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30일 전에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전국 단위 훈련 시작이 가능하도록 학급 편성하고 훈련 일정을 공시합니다. 훈련 담당 부대는 학급 편성관 예비군의 편입 증진 차원에서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행군 부대장 판단한 훈련장 여건을 가용한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자, 10% 이상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 자, 20% 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가다하여 제한사항으로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 총장의 승인 받아야 하고요. 각구 수행부대는 해당 연도 전국 단위 훈련 신청 범위를 해부대 예비군 훈련 지시 등에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소속 예비군 A 동대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선택할 때는 일정 자율 선택입니다. 그죠? 근데 최대 20%까지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국 단위.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1일부터 2일까지의 훈련을 일정 자율 선택으로 예비군 동대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인데 20%면은 몇 명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80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 날짜를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원관리부대에서 할까요? 자원관리부대에서 할까요? 예비군 지휘관이 할까요? 예비군 지휘관이 하면은 다 국동체 예비군 앱에서 다 연계되지 않나요? 어쨌든 시험 문제는 훈련부대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약간 차이 나는 거 아시겠죠? 결국은 이 100명을 판단하는 것도 동대장이 판단하는 거지 자원관리부대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 자체에 대해서 다 예비군 동대장이 국동체로 실제로 다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뜹니다. 예비군 앱에.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국 단위 훈련이든 뭐든. 하지만 우리는 뭘로 공부해야 됩니까? 훈련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예비군 부대 동대장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출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자,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 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앱을 통해서 신청, 직접 원소속 부대 또는 인근의 예비군 중대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국동체에 우리 소속 예비군 자원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훈련 신청 메뉴가. 아무 때나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방문할 필요 없이 그냥 예비군 앱으로 쓰면 되고요. 전국 단위 훈련 신청 후에 불참, 무단 불참을 얘기하고요.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차수를 증가하여 차후 훈련을 부과합니다. 전국 단위 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를 허용합니다. 자, 휴일 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행군 부대장 판단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동원훈련 2형, 기본훈련,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작계 훈련 3차 훈련을 환장합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일정 선택, 전국 단위, 그 다음에 휴일 훈련까지 다 다릅니다. 근데 일정 자율 선택과 휴일 예비군 훈련은 내용이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전국 단위는 작계 훈련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 치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단 간부 공군병은 13조 사항에 따릅니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훈련 담당 부대는 자, 이거는 실제로 예비군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휴일 예비군 훈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훈련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 예비군 동대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훈련 담당 부대가 맞습니다. 그럼 공부를 쉽게 하시면 되죠. 원문 전부 다 훈련 담당 부대다. 상황형도 훈련 담당 부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근데 동대장 한 명이 정신 못 차리고 동대장으로 바꿔놨다. 그럴 때는 손을 들고 물어보십시오. 이거 원문에 훈련 부대로 돼 있는 동대장으로 돼 있는 거 이거 오탈자입니까? 아니면 오답을 유도한 겁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손 들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저만 틀렸어요. 문제 이상 없답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더 혼란스럽더라고. 그냥 러프하게 풀어보십시오. 그냥 훈련 담당 부대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동대장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 어쨌든 훈련 담당 부대는 훈련 개시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군 홈페이지 앱에 공지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 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훈련에 참여한 교관, 현역,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에게는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시간의 근무수당 또는 전투 유무를 둘 다 주면 안 됩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됩니다. 병, 조교는 휴가 승인권자 판단하에 위로 휴가를. 그래서 요게 요로 나와서 오답이 나오거나 위로 휴가를 요로 넣어서 오답이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22조 훈련 일정 조정 등의 승인권자, 승인권한 재난 지역 선포, 악천 후,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 발생으로 예비군 훈련 일정을 조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훈련 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계획된 훈련. 계획된 훈련 일정 조정은 소집 통지서 전달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고요. 동훈훈련 일령은 국방부 장관 승인하에 시행을 하고 그 밖의 훈련은 수행군 부대장. 악천 후 재난 등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미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훈련인 경우에는 일형의 경우에는 총장, 계획된 훈련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동원훈련 2형과 지역 예비군 훈련은 수행군 부대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부분에 그 동민참 훈련 관련해서 간부와 공군병 기억나십니까? 2호를 적용할 때에는 1항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뭐 했습니까? 전체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던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설명드릴 거니까요. 자, 잔여훈련 시간에 대한 이수 처리는 동원훈련 1형은 잔여훈련 시간 전체를, 그래서 공군 간부 같은 경우에는 잔여시간 전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훈련 2형 및 지역예비군 훈련은 잔여훈련 시간을 1일 단위로 적용합니다. 단 간부 공군병은 13조 사항을 따릅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종료는 총장이 종료하는 게 맞지만 훈련 시간의 이수 처리는 동원훈련 1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이 앞부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악천 후, 재난 등으로 훈련 전에 일정을 조정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훈련 시간을 차감합니다. 자,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다시 3호에다 풀어준 겁니다. 통상 이렇게 써줬을 때는 1호 밑에다 풀어주는 게 타당하지만 어쨌든 뭐 국방부에서 만든 문서이니까. 자, 훈련 시작 7일 00시 기준 전에, 그러면 상황역으로 나왔을 때 뭡니까? 빼기 8인 겁니다. 8일 전. 그 8일 전이라는 거를 초일 미산입의 개념으로 시간까지 넣어준 겁니다. 전에 훈련 조정 통보될 경우에는 훈련 시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계획된 훈련이 11월 10일인 경우 7일 전인, 자, 빼기 7을 해줬잖아요. 빼기 7 해줬잖아요.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빼기 7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이 날짜만 들어갔으면 빼기 8을 해줘야 됩니다. 빼기 7인 3일 00시 이전, 그러면 결국은 11월 2일 언제까지? 24시까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쏘는 게 더 헷갈린 거죠.
조정 통보될 경우 훈련 시간에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거 이번에 감옥을 적용할 때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감 밑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 이렇게 써든지 왜 이따위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 조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훈련 입소를 위해 훈련장에 도착한 예비군은 4시간을 차감해줍니다. 남옥과 다목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써줬으면 더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단 4시간 해준다. 자, 나 훈련 시간이 7일 공공시 기준 전부터 이거 잘못된 거죠? 전이란 말 쓰면 안 되죠. 7일부터 걔는 진짜 막 짜증나 죽겠어요. 동참부장은 왜 이런 것만 신경 안 쓰고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7일부터 1일 공공시 전까지에 빠져 있는데 전에 훈련 조정될 경우에는 4시간을 차감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하는 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장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 훈련 1 기준 공공시 기준 24시간 이내에 자, 훈련 기준 공공시 기준 훈련일의 공공시 기준 아니면 훈련 시간 입소 시간 기준 어떤 게 맞는 거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보고 예문까지 지금 보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훈련 조정 통보를 할 경우에는 예비군 개인별로 부과된 훈련에 당일 후련 시간을 차감합니다. 훈련 시간 아닙니다. 오탈자지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훈련 시간으로 바꾸면 마켓풀이 하셔야 됩니다. 후련 시간을 차감합니다. 이거 제가 이불로 놔뒀어요. 훈련 시간인데 본고사에서 후련 시간이라 나오면 틀리게 그으실까봐 원문 그대로 놔뒀어요. 아래 예시를 참고합니다. 자, 계획된 훈련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1일 전인 11시 9일, 11월 9일 00시 이내에 훈련 조정 통보될 경우에는 8시간을 차감합니다. 지금 말은 개떡같이 써놨지만 머릿속엔 다 이해 가고 있죠. 이 00시가 어디 붙어 있었습니까? 24시간에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훈련에 붙어 있었습니까? 여기는 여기다 붙여놓고 통보하는 건 1일 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근데 00시 훈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입소 시간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 시작되는 날에 00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전날에 00시까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개떡같이 써놨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뭐만 보면 되죠? 24시간인데 훈련일에 00시 기준 24시간 이내. 훈련 입소 시간 24시간 이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기 되게 쉬운 게 이겁니다. 기본 훈련은 10월 10일 09시부터 18시까지 17시인가요? 17시까지 계획되어 있는 훈련이다. 이것에 조정되어 있는 거를 10월 10일 01시에 통보하였다. 10월 9일 09시인데 이거보다 더 늦게 해가지고 08시에 통보하였다. 자, 1번의 사항하고 2번의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몇 시간 공제해줘야 됩니까? 기본 훈련이니까 후려 시간 말고 기본 훈련 8시간이니까 몇 시간 공제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몇 시간 공제해줘야 됩니까? 09시 시작입니다. 08시 기준입니다. 08시 통보를 해줬습니다. 8시간 공제를 해줘야 됩니까? 4시간 공제해줘야 됩니까? 8시. 왜 8시간으로 해줘야 됩니까? 훈련이 00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00시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10월 10일 00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9일 00시부터 통보된 모든 훈련은 8시간 통보를 삭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예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된 훈련이 10월 10일인 경우 훈련 1일 전 9일 00시 이내에 통보할 경우엔 8시간 차감한다라고 예문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 시간 아닌가요?
이게 작게 훈련인지 무슨 훈련인지 어떻게 알죠? 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급하게. 자, 예문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후련 시간이 맞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도 틀린 건 아니다. 별표 쳐두십시오. 나는 깊이 있게 설명 안 했으면 4시간 그냥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다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본문의 내용과 예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탈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라는 기준, 훈련 시간의 입소 시간이 아닙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게 상황형이 나오면 사람들은 입소 시간이 공구시네? 야, 24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통보를 했네? 그럼 4시간 오해를 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깊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공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공공시부터 통보된 모든 훈련은 후련 시간만큼을 차감해주면 됩니다. 예문은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련하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랑은 제외하고 마항. 동원훈련 2형의 경우에는 훈련 시간을 1일차에서 차감합니다. 1일차에서. 자, 이게 이번에 훈련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32시간이 남아있으면 1일차 제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1일차 훈련을 다 받고 나머지 다 연기해가지고 24시간 남은 사람입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뭘 차감해줘야 되죠? 제가 지금 말로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 A 예비군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훈련 중에 8시간을 이걸 이수한 겁니다. 이수하고 이걸 연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훈련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재난 이런 악천후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똑같이 24시간 이내에 통보가 됐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수 처리해줘야 됩니까? 이걸 이수 처리해줘야 됩니까? 이걸 이수 처리해줘야 됩니까? 이걸 이수 처리해줘야 됩니까? 동미참 4일 훈련은 그 일자별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며칠 차를 이수 처리해줘야 되죠? 이걸 해줘야 됩니까? 이건 이미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받을 일이 있나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되나요? 그럼 이 사람 이수 처리가 없는 거네? 자, 개떡같이 써놔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이 사람은 무조건 1일차부터 훈련이 부과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1일차에 사격 있잖아요. 이 사람 또 사격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실제로는 1일차 훈련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2, 3, 4일차를 부과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개떡같은 훈련을 똑같이 넣어준 겁니다. 1일차라고. 별표 넣어주십시오. 저라면 첫째 날 훈련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부과된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을 이수 처리해준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 이수 시간 차감은 동일 훈련 유형에서 시행을 하되 이 외에 수행군 부대에서 판단 후 각군 승인하에 시행합니다. 자, 훈련 시간을 차감하는데 동일 유형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같은 훈련에서. 그런데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동원훈련인데 동미찬 동원훈련 2형에 1일차 훈련 시간이 차감이 됐습니다. 그럼 8시간 차감이 된 게 기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방침 보루자로 바뀐 거예요. 작게 1회 대상자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미 이수 처리가 됐어요. 그럼 보루자 기준으로 그냥 훈련 거기 나와 있는 보루자 행정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이 문장 보고 좀 이렇게 캐스천 마크 안 붙으세요?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시험이 일단 우선이니까. 동일 훈련 유형으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 유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원훈련 1형과 2형으로 전환될 경우. 1형과 2형이 전환될 경우. 또는 2형에서 1형으로 전환될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훈령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은 판단할 필요 없다. 그냥 수행군 부대 판단하고 각군에서 승인해서 시행하면 된다. 끝. 그래서 수행군 부대가 판단한다는 얘기는 2형에서 1형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형에서 1형으로 갔을 가능성이.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대상자인데 동원 재지정이 돼가지고 동원훈련 대상자로 바뀌었어. 근데 원래 동원훈련 일형 대상자들은 전체 훈련이 다 이수 처리가 돼버렸어요. 나만 하루치가 이수가 처리가 된 거야.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 동원 지정된 동원을 다시 들어가라는데 말이 되냐?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하지 말고 수행군 부대에 판단해서 각군본부에서 승인한 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거죠. 개떡같이 만들어놨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요. 훈련 일정이 조정되기 전에 훈련을 연기한 경우에는 이수 처리 안 합니다. 자, 조정되기 전에 훈련을 연기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최소한 훈련이 부과되고 나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뒤에 연기한 사람들은, 요 조정되기 전에 한 사람들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 시간 중에 예비 시간은 국방부 장관 승인하에 사용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이번에 강의하려고 좀 고민해서 문제도 만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긴 하지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